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테크 주식 상승 시점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JD 부자연구소 7기 모집 공고를 합니다. 인터넷 강의고요. 부동산 강의는 요번 일주일, 그러니까 3월 29일 월요일부터 요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고, 주식 강의도 요번 주 일요일까지는 모집을 합니다. 그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는 구글에서 JD 부자연구소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에 달려 있는 링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10년물 금리 한때 14개월 내 최고, 주가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0.11%, S&P 500 지수는 0.32%,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0.31% 모두 하락해서 끝이 났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테크 주식 상승 시점. 이슈는 이제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빌황의 아케고스 마진콜이고요. 다른 하나는 금리 상승에 의한 나스닥 하락입니다. 빌황의 아케고스는 비아콤의 공격적인 경영 전략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비아콤이 30억 달러 유상 증자를 발표하면서부터인데 30억 달러 유상 증자가 이제 30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넷플릭스 디즈니를 따라잡을 만한 컨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했죠. 빌황의 아케고스는 비아콤을 비롯한 여러 개의 주식을 레버리지로 골드만삭스 등의 은행과 연계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요. 비아콤이 추락을 하자 마진콜을 당한 겁니다. 가장 빨리 손절을 한 골드만삭스는 손실이 적었지만 크레딧 스위스나 이제 노무라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주로 이제 5배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거래는 레버리지를 20배 썼다고 합니다. 노무라는 가장 크게 20억 달러 손해를 봤다고 또 이제 보이고요. 가장 크게 보면 크레딧 스위스는 최대 80억 달러 손해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레버리지가 얼마나 위험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50억 원의 이제 주식을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루에 이제 5억 원으로 재산이 줄어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탁론, 즉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해서 그렇습니다. 50억 원에서 3배의 레버리지를 쓰면 150억까지 주식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나 아니면 그 2018년도 10월 같은 이제 위기 상황을 겪게 된다면 30% 정도 빠지는 것은 기본입니다. 개별 주식이. 그래서 2018년 10월 위기 때도 웬만한 주식은 다 이제 30%씩 빠졌죠. 따라서 150억 곱하기 0.3, 그러니까 30%를 이제 곱하는 거죠. 손실을 곱하면 45억 원이 됩니다. 이때 원금 손실 우려가 있어서 대출해준 회사에서 장 초반에 모두 시장가에 매매하겠다고 전화가 오면 그게 바로 이제 마진콜입니다. 그래서 45억 원을 날리고 결국은 50억 원이 바로 5억 원이 되는 것이 된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케고스는 20배의 레버리지를 썼다고 하니까 5%만 빠져도 100%의 손실이고요. 그리고 5배의 레버리지를 썼다면 20%만 빠져도 100%의 손실입니다. 어제는 아케고스에 의한 주가 하락의 영향은 덜했던 것으로 보여요. 추가로 디스커버리, 비아콤, 텐센트 뮤직 등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는 금리의 영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은행주들이 올랐거든요. 요즘에는 아시아장의 시작과 동시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요. 이것이 미국 나스닥 선물에 영향을 줘서 나스닥 하락, 은행주 강세가 되는 것이 패턴입니다. 만약에 이제 떨어진다고 봤을 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아시아장에서 일본, 한국, 중국의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미국 10년물 국채를 팔아 제끼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익률, 그러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에 영향을 이제 기술주들이 많은 나스닥 선물에 영향을 주고요. 그것이 이제 나스닥 하락 그리고 은행주 강세가 되는 패턴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 중국, 한국의 은행 보험사들이 왜 팔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팔았을까? 첫째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 상조 달러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경기가 좋아져서입니다.
3조 달러의 부양책 때문에 인프라 뭐 주식 투자로 이제 옮겨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는 실제 집행이 안 되고 법인세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을 위한 페이크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다음 이유인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 것은 미국의 백신 속도가 빨라져서입니다. 미국인 90% 3주 뒤 백신을 맞을 자격이 얻는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미국 성인 90%가 다음 달 19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월 19일까지 이제 뭐 코로나 백신을 90%가 맞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실제로 지금 팬데믹 같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는 집단 면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경제 재개가 확실히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좋아지고요. 게다가 3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또 통과가 된다면 미국 국채는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아시아 쪽 펀드 매니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이 열릴 때 미국 국채를 던졌고 그것이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제는 아시아 시장이 열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774%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끝나고 떨어지던 미국 국채 수익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아마도 미국 국채 수익률이 주식에 영향을 미치려면 전고점인 1.774%를 깨고 올라가면 다시 기술주의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전고점을 깨지 못하면 뭐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 당분간 기술주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이 좋아지자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93을 넘어서 94로 가고 있는데요. 즉 미국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30원 뭐 넘어가서 이제 1140원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130원대에서 현재 우리나라 그 원하는 미국 달러가 강해지면 왜 신흥국 주가가 떨어질까라는 거죠. 미국 달러가 약할 때 그러니까 뭐 2020년 뭐 코로나 위기 때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를 할 때 미국의 자금은 이제 어디로 갔냐? 이게 신흥국으로 갔습니다. 신흥국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이후 신흥국으로 자금이 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를 했기 때문이죠. 다만 이때 이제 움직인 자금들은 코로나로 심하게 경제가 망가진 데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은 가지는 않았고 상대적으로 코로나를 잘 극복한 중국이나 한국으로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들이 그냥 원금만 갖고 이제 투자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니죠. 예, 레버리지를 썼죠. 레버리지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쓴 레버리지는 바로 이제 달러 가치와 금리에 두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고 유럽 경기가 이제 개판이니까 달러 가치가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3조 달러 부양안으로 미국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1.774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죠. 10년물 금리가. 그렇다면 레버리지로 한국, 중국에 투자했던 자금은 무슨 생각을 현재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세배 레버리지로 신흥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10%만 손해를 봐도 이제 얼마입니까? 이게 30% 손해죠. 게다가 이제 달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달러를 빌려서 한국에 왔는데 갚을 때 달러는 또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00원에서 1130원까지 가면 또 한 3% 정도가 오른 거죠. 거기다 레버리지까지 썼으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환율로서도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로도 손해를 보고 그다음에 환율로도 손해를 보는 양타로 손해를 보는 형국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신흥국에 투자한 자들은 신흥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을 먹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나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는 미국의 주가도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하지 크게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4월이 실적 발표 시즌이죠. 4월에는 일본이 채권 리밸런싱을 끝내고 미국 채권을 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3조 달러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 이것은 이제 변수로 작용할 영향이 크죠. 다만 금리의 영향을 덜 받으려면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금리의 영향을 덜 받으려면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빅테크 주식을 갖고 있다면 4월 20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테크 기업 중 가장 빨리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넷플릭스에 있는데, 넷플릭스가 4월 20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따라서 넷플릭스 실적이 좋다면 아마도 그때부터 모든 테크 주식들이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행복 회로를 돌려보면 뭐 결론은 4월이 되면서 일본의 금융기관이 미국 국채를 사주면서 국채 수익률이 안정되고 주가도 안정된다라는 거죠. 크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안정이 된다라는 얘기고, 4월 20일에 넷플릭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테크 주식들,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행복 회로를 돌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매뉴얼입니다. 주식 매수일은 마이너스 3% 같은 2021년 3월 18일에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1년 4월 19일이다. 두 번째, 8거래일 상승은 마이너스 3%가 끝나는 신호다. 세 번째, 세계 1등 주식이 더 떨어지면 정해진 비율대로 말뚝박기를 하자. 전제는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테크 주식 상승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